태풍의 길목에 선 제주는 어제 오후부터 태풍 종다리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한라산과 바닷가 출입이 하루 종일 통제됐고 하늘길과 뱃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중문 해수욕장에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물보라가 높게 치솟으며 해수욕장 주변이 수증기와 안개로 뿌였습니다. 제주가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해수욕장 등 해안가 출입이 하루 종일 통제됐습니다. 평소에는 0.5에서 0.6m 안팎으로 파도가 치는데 지금은 태풍 북상으로 인해서 파도가 2.5에서 3m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한라산 삼각봉에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08km의 강한 돌풍이 관측됐고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지만 태풍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태풍특보에 하늘길과 뱃길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급병풍특보로 제주 출도착 항공기들이 무더기로 지연됐습니다.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항공기 한 편이 결항했고 연결편 문제 등으로 180편 넘게 지연 운항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저녁 이후 항공편 수속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태풍 영향이 예상보다 약해 수속을 재개하면서 무더기 결항 사태는 피했습니다. 2번이나 지연이 돼서 1시간 동안 지연이 돼서 태풍 근접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결항이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오후 4시부터 모두 결항했고 한라산 탐방로도 하루 종일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제주를 지나가면서 차질을 빚었던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은 오늘부터 점차 정상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 태풍 종다리는 다행히 그리 강한 태풍은 아니어서 제주에 큰 피해를 남기진 않았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강한 가을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남쪽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먼 바다에서 온 물결이 수심이 얕은 해안에 부딪혀 너울성 파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접근한 제주의 서쪽 해안에도 높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서부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61km로 과거 제주를 강타했던 역대급 태풍들과 비교하면 훨씬 약한 편이었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대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제주까지 빠르게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태풍 발생 위도가 고위도에서 발생을 했고요. 태풍이 생기자마자 지금 바로 하루 만에 이제 육지 근처로 오다 보니까 충분한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또 약해지기도 하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지만 제주 북부에는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돼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약한데 뜨거운 남풍과 함께 수증기를 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태풍 종다리를 시작으로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 바다의 수온은 3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아졌는데 태풍의 강도도 그만큼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때 태풍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을에 오는 태풍이 여름철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기상청은 올가을에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강한 태풍이 빠르게 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폭염에 따른 건설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 현장 점검은 다음 달까지 이뤄지며 폭염 취약 시간대에 휴식과 작업 시간 조정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한편 올 들어 지금까지 실시된 점검에서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공사장 등 모두 15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돼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이 폐장한 뒤에도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수욕장 12곳에 안전관리요원 42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9월 이후에도 해수욕장과 포구 등에서 물놀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제주도는 심의기구를 만들어 사업 계획과 변경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열린 심의 결과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하는 애월 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공사 현장. 사업비 4,900억 원을 투입해 국제아트미술관과 K-팝 공연장, 휴양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 335개 객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숙박시설은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공사가 이뤄졌고 미술관과 공연장 등의 휴양문화시설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 사업자는 결국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하고 2026년까지 C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C지구는 국제아트미술관과 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입니다. 최초 사업 승인 당시 요구했던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설치하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착공 시기는 비슷할 수 있을지라도 준공은 그 이후에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회계와 법률, 관광,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해 사업 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 계획의 적정성, 사업 기간과 사업 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심의 안건 81건 가운데 원안 의결은 22건, 조건부 의결 45건, 재검토 의결 10건 등 대부분 심의를 통과했고 부결된 경우는 4%도 안 되는 3건에 그쳤습니다.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개발 사업들은 제대로 부대 조건을 이행하고 있을까? 2018년 열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식물원 등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심의에서는 사업기간 1년 연장 조건으로 다시 휴양문화시설을 우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뒤 열린 회의에서도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똑같은 조건을 부과했고 2024년 심의에서는 휴양문화시설을 2025년 말까지 착공하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 부대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똑같은 조건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서 보고 그 다음엔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을 성공하게끔 하려고 심의를 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심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부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재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주 쉽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사업자 마음대로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사업 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전남 흑산도 부근에서 열대저압보로 약화됐습니다. 태풍이 물러갔지만 제주도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중문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고요. 해안가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수증기로 인해서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남서풍의 영향으로 한라산과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강한 바람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북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도 계속될 텐데요. 제주는 3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서부, 남부 지역 모두 2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 28도, 성판악은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북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강화되면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와 동부 지역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섬 지역도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우도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절기상 가을로 접어들다는 처서인데요. 내일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조카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제주시 일도이동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나 신고하지 않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또 이모가 숨져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방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어머니를 엿새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자의 신고로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이모가 쓰러졌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무원은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 차량 유류비 등 활동비 48만 원을 법정 수당 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 국제생태학교가 제주시 조천읍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개막했습니다. 국제생태학교에서는 오는 25일까지 한라산과 마라도, 검은오름 등 제주의 독특한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 조사와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생태학교는 2022년부터 시작돼 한중일과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의 신진 환경 생태학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보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2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제주 선수 2명이 참가합니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는 배드민턴의 신경환 선수와 태권도 실업팀의 오원종 코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환 선수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땄고 오원종 코치는 2013 소피아 농아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과 퇴진 범도민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등에 대해 2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등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28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대회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함에 따라 제주도가 감염 취약시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 125곳을 전수 점검한 뒤 점검 결과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은 1,600명분으로 주간 최대 사용량 대비 10.41분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상반기에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27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개발 부담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연기해주거나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